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츠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새해 첫 주 이제 리츠 시장이 열렸는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마지막 거래일과 그리고 새해 첫 이제 거래일이 이렇게 동시에 있는 그런 주였기 때문에 다른 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증시가 열리는 날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30일을 열렸고 31일 이렇게 쉬었고 또 1월 1일 쉬다 보니까 30일, 1월 1일, 2일 이렇게 3거래일만 이렇게 증시가 열렸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해 첫 주 리츠 시장은 상승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 21개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1.41%를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이제 작년 12월 30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55%를 기록하면서 한 해를 이제 하락세로 마무리했는데 새해 첫 거래일인 지난 2일에 1.07% 그리고 3일에 0.95% 상승하면서 오름세로 한 주를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작년 2024년 첫 주 리츠 시장도 0.77% 상승하면서 이제 한 해를 시작했는데 하지만 이후에 2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고 이후 상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긴 했지만 또 하반기 들어서는 리츠들의 유상증자가 이어지면서 하락세가 이어졌고 작년 한 해 전체로 보면 다들 아시다시피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작년 12월 들어서는 또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리츠 시장도 변동성이 커졌는데요. 올해 리츠 시장 역시 첫 주 상승세를 시작을 했지만 아직 상황을 이렇게 낙관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고요. 올해도 각 리츠별로 현안들도 많고 또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새해 첫 주였고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이제 증시에서 이제 글로벌 로 보면 연말 연초 연휴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특별한 이벤트가 많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연말 연초 연휴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거시경제 이벤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이번 주에는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가 대거 발표가 됩니다. 이제 7일에는 이제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는 11월 이제 9인 이직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고 11월 달 거고요. 그리고 이제 10일에는 이제 미국 노동부의 12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미국 금리와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금리 정책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이제 지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한국 시장 관계자들도 눈과 귀를 열어두고 이렇게 지켜봐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8일에는 이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이제 작년 12월 연방 공개시장위원회 회의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이 연준 같은 경우에는 12월 FOMC에서 시장 예상과 달리 이제 올해 금리 인하 횟수 전망을 기존 4번에서 2번으로 줄인 바 있죠. 또 12월 FOMC 의사록에서 실제 연준 인사들 간에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준 인사들의 연설도 대거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이제 시장의 눈길을 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주 이제 개별 리츠별로 좀 살펴보면 일단 21개 리츠 중에서 18개 리츠가 상승을 했고 3개 리츠가 하락을 했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리츠가 이제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인데 한 주 동안 4.85% 올랐고요. 이후에 코란코트 원 리츠가 3.8% 그리고 KB스타 리츠가 3.77% 그리고 삼성 FM 리츠가 3.08% 오르면서 이제 3% 이상 올랐고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컸습니다. 반면에 이제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와 JR 글로벌 리츠는 각각 1.57%와 1.24% 하락을 했는데요. 이 두 개 리츠 같은 경우는 작년 한 해 동안 주가 하락폭이 가장 컸던 리츠입니다. 새해 첫 주도 또 이렇게 하락세를 시작하면서 올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지난해 12월 31일 제외하고 새해 주가 흐름만 살펴보면 ESL 캔들스퀘어 리츠가 4.82% 올라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또 이어서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가 4.45% 올랐고 롯데 리츠, SK 리츠 이런 이제 D&D 플랫폼 리츠들이 이제 3% 이상 오르면서 대체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이어지면서 대형주들의 주가가 약세를 보였는데 또 올 초에는 이렇게 ESR 캔들스퀘어 리츠와 이제 SK 리츠 같은 이제 이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새해 들어서 하락세를 기록한 리츠는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가 유일합니다. 네. 그리고 작년 연말 연초 이렇게 인사를 통해서 이제 주요 리츠들의 이제 대표 운용력이 교체된 사례들이 몇 개 있습니다. 뭐 SPI에서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KB스타 리츠와 삼성 FN 리츠 대표 운용력이 바뀌었고요. KB스타 리츠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이제 리츠 운용을 담당하던 원광석 본부장이 퇴사를 하면서 이제 그 빈자리를 이 홍성필 해외 부동산 본부장이 채우게 됐습니다. 네. KB스타 리츠 같은 경우는 지난 2022년 10월에 상장한 이후에 2년 동안 핵심 운용력이 2번이나 교체가 되게 됐는데요. 해외 자산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안정성과 영속성,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이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에서 이제 리츠에 대한 방향성이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새로 바뀐 핵심 운용력 어떻게 좀 이렇게 방향성을 잡아 나갈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삼성 FN 리츠도 이제 대표 운용력이 바뀌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동안은 이제 삼성 SRA 자산운용에서 국내 부동산 투자를 담당했던 이제 김대혁 상무가 리츠 본부까지 총괄하면서 일종의 대표 운용력 역할을 했었는데, 최근 이제 리츠 본부를 전담한 운용력을 별도로 선임을 했습니다. 삼성생명 융자사업부와 부동산금융부를 거쳐서 이제 삼성 SRA 자산운용에서 국내 투자 본부에서 대출 투자를 담당했던 윤민재 사업부장이 리츠 본부장을 이렇게 전담하게 됐고요. 삼성 FN 리츠를 전담하는 대표 운용력을 별도로 선임한 만큼 이제 앞으로 이제 삼성 FN 리츠가 보다 적극적인 성장 전략이라든지 또 적극적인 이 투자자 커뮤니케이션 IR을 통해서 기존과는 또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작년 한 해 이제 K리츠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어떤 실망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올해도 상당히 이제 상황을 낚아기에는 아직 이제 이른 그런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도 있고 또 리츠별로 해결해야 될 현안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아무쪼록 올해는 이제 리츠 시장이 좀 더 회복세를 보이고 이런 이제 리츠 시장이 회복하는 가운데 새로운 이제 리츠들도 상장을 하면서 좀 활력이 생기는 활력소가 되는 그런 시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K리츠 위클리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